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도 1960년에 이어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 4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가 이 산업시설이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서 주로 노동력을 위주로 한 이 경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 1970년대에는 그러한 이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화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제 개발의 특징은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이나 조선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업들은 초기에 많은 투자 설비를 해야 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초기에는 이 정부 주도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포항제철은 처음에 이 정부 주도로 만든 회사였는데요. 나중에는 민영화가 되어서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로 국내 제일의 철강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사진은 당시에 포항제철의 준공식의 모습입니다. 이 포항제철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 중화공업 발전에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부터 시작한 이 대한민국의 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몇 차례의 위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것이 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3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때의 경제 위기를 이 중동 지역의 건설 사업 진출로 극복을 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건설 사업을 진출로 인해서 벌어진 돈을 당시에 이 5.1달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이 석유 파동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고요. 그 이익을 도로나 항만, 학교 같은 많은 이 건설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한 건설 사업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5.1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 5.1달러를 벌어들였던 기업이 이 현대건설인데요. 이 현대건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주바이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 현대건설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바이랑의 모습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 바다에 이런 건설 구조물을 짓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건설이 이 주바이랑 건설을 성공하게 되고요. 당시 현대건설이 벌어들인 돈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9억 4천만 불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에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 중동의 진출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978년에는 석유 파동이 한 차례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때는 실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겹치면서
1차 석유파동 때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던 저임금 최장시간 노동이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도 역시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기업들에게 많은 이 금융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들의 이 투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한 당시에 1970년대에는 이 중화학공업에 너무 중복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중화학공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당시에 큰 이 경제 위기가 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는 1980년대 초까지 이어지면서 박정희 정부 다음이었던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1970년대의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 산업화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고요. 서울은 이 1968년에 이 440만 명의 인구에서 1979년에는 이 80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뭐 약 2배가량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중매체가 보급됐는데요. 당시에는 이 흑백 텔레비전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금성에서 만든 이 국내 최초의 흑백 TV인 V-19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1966년에 개발됐는데요. 1970년대에 이 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 라디오를 대신해서 이 텔레비전이 이제는 이 대중매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서양에서 일어났던 이 68 혁명의 영향으로 이 자유로운 청년 문화가 확산되어 갔는데요. 당시 이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통기타와 청바지, 장발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문화를 이 유신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통제하였습니다. 1973년에 정부는 이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처벌법에 의해서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좋아하고 따라 부르던 노래들을 이 금지곡을 지정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장발과 이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거리에서는 이 경찰관들이 이 가위를 들고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들이나 파마 머리를 한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요. 지금 이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 머리를 잘리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서는 또 그거를 또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모습인데요. 이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로부터 해서 17cm가 위로 올라가면 단속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지구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 정부의 비판적인 음악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 금지곡으로 지정해서 정부에서는 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음악 중에 하나가 이 송창식이 1975년에 발표한 이 웨블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웨블러라고 하는 곡이 금지곡이 된 이유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당시에 가사에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웨블러가 금지곡으로 지정된 이유가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두 주인공들이 거리에서 이 경찰들의 단발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쓰인 배경음악이 바로 웨블러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장면에 이 웨블러라고 하는 곡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 금지곡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참 웃긴데요. 당시에 이 서슬퍼른 유신 시대에 정부가 이런 문화를 통제하면서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을 이 길들이려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1970년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